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르네유 장 라신과 함께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드라마를 이끈 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작 중 하나인 타르티프 골랐습니다. 왜 제가 이 작품을 골랐는지는 마지막 부분쯤에 드러날 줄 압니다.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선정했을지 여러분들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몰리에르와 타르티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몰리에르는 1623년에 태어나서 1673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의 극작가이자 배우이고요. 연출가이자 극단주이기도 했답니다.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연극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진로 선택이었던 모양입니다. 몰리에르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웃음을 통해 관습의 허위를 깨뜨리고 무거운 이성의 굴레에서 정신을 해방시킨 희극의 표상,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타르티프를 읽어보시면은 쓰디쓴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몰리에르가 웃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몰리에르의 대표작으로는 타르티프, 아내들의 학교, 유명한 작품이죠. 수전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돈주앙, 인간 혐오자 등인데요. 제가 오늘 고른 이 책의 타르티프에는 3편이 실려 있습니다. 타르티프와 돈주앙 그리고 인간 혐오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르티프 혹은 위선자는 1664년에 초연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신앙심으로 위장하고 오르공의 집에 침투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위선자 타르티프를 통해 17세기 프랑스 사회를 풍자한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17세기 프랑스 사회라고 했거니와 여기에서는 주로 신앙을 가장한 사기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타르티프 하면은 서양에서는 위선자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스터 보이시죠? 여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빨간 책은 아마도 성경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들고 그럴싸한 신앙을 피력하면서 여성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 타르티프라는 드라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타르티프고요. 그 외의 인물들 보겠습니다. 오르공이 가장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요. 엘미르가 그의 아내입니다. 두 번째 아내죠. 그리고 페르넬 부인이 이 오르공의 어머니입니다. 클레앙트가 처남이고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미스와 마리아는 아들과 딸인데 전처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딸입니다. 발레르는 이 딸 마리안의 연인이고요. 주목해야 할 인물이 도린입니다. 이 마리안의 하녀인데 대단히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로얄이라는 집달리가 등장하고요. 집행관 플리포트가 나옵니다. 이 타르티프라는 이 위선자, 가짜 미덕으로 한 집안을 집어삼키려는 이 자는 집안에서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오르공이라는 이 집안의 가장과 이 가장의 어머니인 페르넬 부인으로부터죠. 타르티프라는 이 위선자에게 사로잡힌 나머지 진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렵게 도린의 기획에 의해서 도린과 엘미르의 연극 속의 연극을 통해서 타르티프의 음흉한 속셈이 드러나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말이죠. 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타르티프에서는 다 읽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깨닫고 자기 잘못을 반성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선자 타르티프에게 홀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오르공의 어머니라고 했었죠. 이 하녀 도린이 이 위선자 타르티프에게 홀린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린이 말합니다. 그자한테 미치셨어요. 이 주인님을 말합니다. 오르공 주인님은 그자한테 미치셨어요. 그자가 주인님의 전부고 영웅이죠. 그자의 행동에 감탄을 연발하고 늘 그자의 말을 끌어다 대죠. 그자가 하는 말은 전부 하느님 말씀같이 여겨요. 그자도 주인님이 자기한테 넘어간 걸 알고 그걸 이용해요. 표리부동한 외양으로 솜씨 좋게 주인님을 홀리고 있죠. 위선적인 태도로 항상 돈을 뜯어내고 우리 중 누구라도 당당하게 꾸짖어 대고요. 네, 타르티프에게 넘어가서 움뚝달싹 못하는 이 주인님을 이렇게 도린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린, 이 하녀의 말을 새겨들을 리가 없겠죠. 타르티프란 사람은 어떤 자인가 볼까요? 클레앙트의 말을 빌면은 이 클레앙트는 오르공의 처남이라고 했습니다. 클레앙트의 말을 빌면은 신앙을 상품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클레앙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리사욕의 영혼마저 맡겨버린 이 작자들은 타르티프와 같은 자들이죠. 신앙이 직업이고 상품인 양 거짓으로 눈을 굴리고 성령 충만을 가장하여 신용을 얻고 위엄을 사려 든다고요. 남다른 신앙의 열정으로 하느님을 빙자해 한몫 잡으려는 게 뻔히 들여다 보이는 자들이에요. 하고 자신의 매형 오르공에게 말합니다. 네, 낯설지 않은 인물 형상이죠. 사리사욕의 영혼마저 맡겨버린 사람들. 신앙을 내세우고 예수 천국을 외치면서 늘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 성령 충만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낯설지 않습니다. 17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타락한 이 종교인들 또는 종교인을 가장한 자들의 모습이 400년이 훌쩍 지나지 않았네요. 400년쯤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맹의를 떨치고 있다는 게 씁쓸합니다. 타르티프의 유혹은 여성을 향합니다. 하나는 딸 마리안, 지금 연인이 있는 이 마리안을 유혹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리안의 새엄마인 엘미르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아버지 오르공은 타르티프를 철석같이 믿고 마리안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타르티프에게 주려고 하죠. 클레앙트나 이 도린이나 자신의 아내 엘미르가 아무리 타르티프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수록 타르티프를 더욱 강하게 믿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타르티프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르티프가 오르공의 아내 엘미르를 유혹하는 장면 보시죠. 독실한 신자라고 해서 남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천상의 매력을 지닌 부인을 보게 되면 마음을 빼앗겨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지요.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시겠죠.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부인, 어쨌든 제가 천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이런 고백을 책망하시기 전에 당신의 매력을 책망하셔야 할 겁니다. 결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저는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작업 멘트가 어떻습니까? 속아 넘어갈 만한가요? 그런데 현명한 그
오르공의 아내 엘미르는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 얘기를 옆에서 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도 아버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똑똑한 그리고 지혜로운 하녀 도린의 기획으로 남편이 듣는 데서 타르티프가 자신에게, 즉 그 엘미르에게 사랑을 호소하게 만듭니다. 이 연극 속의 연극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죠. 직접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타르티프가 재산을 받아들이는 이유. 그러니까 오르공이 재산을 다 타르티프에게 주겠다. 또 자신의 비밀마저도 역적인 친구를 숨겨준 이력이 있습니다. 역적인 그 벗이 남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타르티프에게 맡겨버립니다.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선자이자 사기꾼인 타르티프가 오르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딸과 아내 그리고 재산까지 궁극적으로는 오르공까지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타르티프가 재산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보시죠.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는 생각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물도 저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 허무한 광채에 저는 유혹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게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은 솔직히 말해 그 모든 재산이 못된 자의 손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죄가 되는 일에 쓰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또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을 행복을 위해 쓰길 원하는 제 뜻과 반대로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일 뿐입니다. 훌륭하죠? 그 아버지란 오르공을 얘기합니다. 마리안의 아버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재산을 자기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자신이 그 재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 오르공의 처남인 클레앙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그 이유를 그 모든 재산이 못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 재산이 세상에 나가서 죄가 되는 일에 쓰이지 않을까 염려되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이길 원하는 자신의 뜻과 반대로 되면 어쩌나 싶어서 받아들이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훌륭하죠? 네. 이런 말에 다 속아 넘어갔었습니다. 특히 가장인 오르공과 그의 어머니 베르넬 부인이 말이죠. 이런 그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르티프 같은 인간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어느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 믿음을 포기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 오르공이 때늦게 깨닫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 타르티프가 자기 아내를 유혹하는 걸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또 날뛰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뭐라고? 신앙심에 불타는 그 감동적인 겉모습 뒤에 그런 이중인격과 사악한 영혼을 감추고 있을 줄이야. 무일푼에 구걸이나 하던 그 자를 받아준 나는 이제 됐네. 그런 자들은 더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제 지독히 미워할 거라고. 그런 놈들한테 악마보다 더 끔찍하게 굴 거란 말일세. 그야말로 무일푼에 구걸이나 하던 자를 집에서 건사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 위선과 허위로 배신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그럴싸한 외모, 젠틀한 외모나 그럴싸한 말주변에 참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죠. 17세기 프랑스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오르공과 그 집안이 이 타르티프에게 완전히 먹혀서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들었으면
이 작품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집행관이 와서는 집행 직전에 이 폐하께서 명석하신 통찰력을 발휘해서 타르티프가 어떤 놈인지를 다 꿰뚫어 봤다. 이제 폐하의 은혜로 이 사기꾼의 정체를 드러내게 됐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런 사기꾼이자 위선자 타르티프 같은 자들을 밝혀낼 수 있는 이 폐하의 시선. 지금은 시민의 시선이겠죠. 시민의 시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편의 알레고리로서 또는 비유로서 이 타르티프를 읽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이 타르티프를 그린 서파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고요. 오르공의 아내 에르메를 유혹하는 타르티프의 훌륭한 달콤한 대사 잠깐 보시죠. 부인, 저는 양심의 가책을 없애는 기술을 알고 있답니다. 사실 하느님이 어떤 종류의 쾌락을 금하고 계시긴 하죠. 간악한 자로 돌변하여 말을 잇는다. 하지만 하느님과도 타협하는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 양심의 끈을 느슨하게 하고 악행을 의도의 순수성으로 수정하는 기술이 있답니다.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없애는 건 쉬운 일입니다. 여기선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떠들어댈 때만 죄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떠들어대야 죄가 되는 것이지 조용히 저지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없애는 기술, 그리고 양심의 끈을 느슨하게 하고 악행을 의도의 순수성으로 수정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장착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떠들어대야 죄가 되는 것이지 조용히 저지르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타르티프. 21세기 한국에서 이 타르티프들이 판을 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적인 희곡 타르티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